여러분, 구대사에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무역이랑 외교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돼서 번성하던 그런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찬란했던 문명들이 정말 순식간에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삿돈 현장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무대는 바로 눈부시게 빛나던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에는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 같은 뭐랄까 초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최첨단 무기인 전차를 몰고 아주 복잡한 외교전을 펼치던 정말 정교한 국제 시스템이었죠. 인류가 그때까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게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기시나요? 정말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스의 미케네 궁전들이 불타고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가 파괴되고 무역으로 번성하던 도시 우가리트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를 파보면 나오는 게 다 똑같습니다. 두꺼운 잿더미층, 수많은 화살촉,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난 흔적들 뿐이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단 한 명의 아주 결정적인 목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죠. 이 사람이 자신의 신전 벽에다가 이 침략자들에 대한 기록을 똑똑히 새겨놨어요. 그리고 범인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연합 세력을 지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 수사극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아주 단순하게 불렀습니다. 바다에서 온 민족들, 즉 바다민족이라고요. 앞서 말한 람세스 3세의 신전, 메디네트 하부에 있는 기록이 바로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이집트 벽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 집단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깃털 달린 투구를 쓴 사람, 뿔 달린 투구를 쓴 사람, 복장도 무기도 제각각이죠.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이 뭉친 연합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펠르세트는 혹시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티아인 아닐까? 쉐르데는 사르데냐 섬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바다민족은 그냥 좀도둑 같은 약탈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당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뭐랄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기존 제국들은 값비싼 청동 무기를 든 엘리트 전차 부대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다민족은 가볍게 무장한 보병들이 막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던 거예요. 육중한 전차는 이들한테는 그냥 좋은 표적이었을 뿐이죠. 기존 강대국들은 이런 방식의 전쟁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사망을 좀 더 넓혀보면 이 바다민족이 단독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그냥 잔인한 침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침략자들조차 사실은 또 다른 거대한 재앙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또 다른 희생자들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요, 현대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죠. 전례 없는 가뭄이 닥쳐서 대기근이 왔고요. 지질학자들은 지진폭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지진이 연달아 터졌다고 합니다. 이러니 무역망은 당연히 끊겼겠죠? 게다가 더 싸고 만들기 쉬운 철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비싼 청동 무기로 권력을 유지하던 지배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굶주린 사람들이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 궁전을 불태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고대사 최악의 붕괴 사건에 대한 역사의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바다민족은 이 재앙을 일으킨 방화범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활활 불타고 있던 세상에 쏟아부어진 기름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즉,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붕괴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었고 그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가속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나라 힘이 약해지고 무역이 끊기죠. 살기 힘들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돌이가 되고요. 이 피난민들이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탈자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다민족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거대했던 청동기 시대의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낳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모든 걸 집어삼킨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청동기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복잡하고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과연 3000년 전의 이 대붕괴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발전하고 위대해 보이는 문명이라도 사실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